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베가 죽어가는 일본에 산소 호흡기까지 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해 진행된 불매운동이 채 3개월도 안 되던 시점, 일본 지방 경제에서는 비명과 폐업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 한국인 대신 받겠다던 중국인 관광객들 역시 중국 여행사와 중국인 가이드를 통해 중국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쇼핑을 하는 덕에 죽어가던 일본의 지방 경제를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 회복 반전의 기회는 4개월 후 있을 것이라는 도쿄 올림픽 개최와 또 그 이후 정말 하늘이 도와 한국의 불매운동이 멈춰 다시 예전처럼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오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도쿄 올림픽의 경우 현재 IOC에서도 개최 취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올림픽 무관중 경기 공고를 고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앞으로 약 한 달간 일본에서 터져 나오게 될 엄청난 수의 확진자 사태를 미뤄 짐작해 볼 때 사실상 올림픽 개최는 못 열리게 될 확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불매운동과 코로나 사태 그리고 올림픽 개최 취소라는 연이은 재난들이 일본을 훑고 지나간 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인의 마음을 풀어주어 다시금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오게끔 해야만 합니다. 한 50년 후 정도면 모를까. 절대 그런 날이 올 가망성은 눈꽃만큼도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그 신라 같은 가능성마저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입국 금지 조치로 일본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의 모든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이런 단호한 입국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다는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심어주려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예전 IMF 사태 때에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치명타를 가한 나라입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한국 전체가 당황하여 정신이 없을 바로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나라에 맡겨놓은 돈을 일시에 모두 빼감으로써 원화 환율이 더 폭락하고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더 빨리 바닥나도록 만들어서 당시 우리나라가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IMF 사태를 겪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치는 게 일본의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본의 그런 조치들은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어옵니다. 러일 전쟁도 선전포고 없이 먼저 공격했고 진주만도 선전포고 없이 그 전달까지만 해도 서로 악수를 나누던 우호적인 상황에서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뒤에서 미국 등에 칼을 꼽은 것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아베의 수출 규제 역시 아무런 예고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공격이었습니다. 이번 한국인 입국 금지라는 극단적인 조치 역시 그저 일본이 다시금 일본을 한 것뿐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부분은 칭찬합니다. 이런 일본에게는 절대로 상처를 보이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득달같이 달려드는 게 그들의 비열한 성향입니다. 단호하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유럽에서 독일과 전쟁 치르던 그 정신 없었던 틈을 타 갑자기 진주만을 치고 들어온 그 비열함과 괘씸함에 대한 보답으로 인간을 향해서는 당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던 핵폭탄을 2방이나 쏴버린 미국의 조치는 그런 일본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이며 그들의 예상대로 전후 일본은 미국의 개가 되어 강한 미국과 미국인들을 마치 신처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일본에게 더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을 돌아볼 때 한국 정부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서 솔직히 속에서 불이 끓어 화병이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고 이제 한일 간 제대로 된 관계가 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발표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즉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당시 보도된 이미지들에서 보이는 양쪽의 표정들만 보아도 둘 사이의 현재 관계가 충분히 엿보입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고노 장관처럼 그저 문홀리로 감정을 배설하는 미개인이 아닙니다. 그녀가 일본 대사에게 했던 말은 말 그대로 명문이며 현재 사태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그 합리적인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능력에 대한 표현과 달라진 양국의 위상에 따른 앞으로의 국제관계에 대한 완곡한 협박이 효율적으로 압축되어 매우 품격 있는 형태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그 문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조치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할지 모르나 누적 검사 인원이나 인구 대비 검사 비율 등 객관적인 통계는 우리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역량과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조치 등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자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폐지하면 다른 국가도 폐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본인 입국 금지 조치는 또 한 번 뒤에서 칼을 찌르며 공격 들어온 상대에 대한 보복이나 감정적 조치가 전혀 아닌 국제 외교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당연한 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빌어 두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베입니다. 우리 소중한 한국인들이 방사능과 코로나 그리고 지진의 위험으로 소용돌이치는 그 위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장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 항상 아베가 어떤 비밀 조직에 의해 일본에 침투해 있는 본드나 제이슨 본을 능가하는 비밀 요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가 우리 편이 확실하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강경화 장관님입니다. 외세에 대한 나라의 강인함과 품격을 바로 세우고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진짜 말 그대로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만 같은 쾌감을 느꼈습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외교, 특히 일본에 대한 단호한 외교 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베트남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 삼성이 곤란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삼성과 LG전자에게 중요한 생산 기지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가량인 1억 5천만 대를 베트남에서 생산 중이고 LG전자는 2019년 국내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레 베트남이 한국인 입국 금지를 제한하면서 공급망 위기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지난 3월 5일 삼성 디스플레이는 베트남의 엔지니어 700명을 파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함으로써 삼성은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에 사용할 중소형 플렉서블 OLED 모듈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용 OLED는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데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면 상반기 내에 베트남 공장에 있는 생산 설비를 신제품에 맞게 개조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경북 구미 사업장에 있는 프리미엄 폼 생산 공장 일부를 베트남 공장으로 배정할 계획이어서 현재 베트남에서 OLED 수급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삼성은 현지 대사관과 함께 베트남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즉 파견된 인원들의 이상 없는 테스트 페이퍼를 첨부할 테니 기술자 700명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가 삼성 직원들에게 유연한 자세를 취해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와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삼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657억 달러, 원화로 78조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베트남의 GDP가 2112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대략 베트남 GDP의 2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개의 기업이 한 나라 GDP의 27%나 차지한다니 정말 삼성의 위력이 대단한데요. 이를 통해 베트남은 중국을 능가하는 삼성전자의 최대 생산 기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과 한국 관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베트남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상태죠. 또한 베트남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정상화되었던 1992년부터 2017년까지 25년 동안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총 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투자 이익을 차지한 일본이 베트남에 지금까지 투자한 400억 달러보다 무려 100억 달러가 많은 금액이죠. 또한 한국은 일본의 뒤를 이어 베트남의 공식 개발 지원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미만이었는데 이를 통해 2019년에는 2740달러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물론 베트남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한국이 베트남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일방적인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이러한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자마자 한국 대기업들이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탈일본을 감행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일본 첨단 소재 산업들은 실적이 폭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자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해 베트남이 가장 큰 혜택을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가장 대처를 잘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하루 테스트 물량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내고 있죠. 심지어 지난 3월 6일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먼저 요청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켈빈 드로그 마이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실장이 유선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마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드라이브 스루를 배우고 싶다는 언급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독일과 시애틀 등은 이미 드라이브 스루를 시행했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자료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투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를 높이 평가해 미국은 3월 10일 백악관 회의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여전히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이자 슈퍼버그의 저자 맷 맥캐시 박사는 현재 세계 모든 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 데이터만 믿을 수 있으며 현재 한국 데이터만 예측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였죠. 그러면서 한국의 테스트 능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마저 한국을 높이 평가하며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느 나라나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위기일 때 도와주는 나라가 진정한 우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베트남이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